안녕하십니까. 실천닷컴 마인드맵 사회 경제 7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7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절대 빼놓지 말고 해야 될 탄력성 부분이 나올 건데요. 이 탄력성은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를 하냐면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뭐 제가 뭐가 중요해 막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하신 거죠. 그렇죠? 이 탄력성 같은 경우는요. 중요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시험에도 자주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조금 이제 위기의식 뭐 이런 걸 좀 알려드린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제 탄력성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3번 정도 출제가 됐던 부분이죠.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시험에 2문제가 나왔어요. 2문제 탄력성이. 그래서 탄력성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시험에서 한 번쯤 다뤄줄 문제다. 언제든지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대부분 어떤 게 나오냐?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 나오고요.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탄력성을 계산하는 문제 말고 이 탄력성에 따라서 이제 생산, 판매량, 판매 수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시험에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탄력성을 주고 그 탄력성일 때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가 혹은 판매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요. 당연히 오늘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모두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풀이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탄력성을 들으시면요. 탄력성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문제에 적용됐을 때 그거를 풀어내는가 아닌가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꼭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그러면서 적응력을 키우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탄력성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혹시 무언가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혹은 민감하지 않게 혹은 둔감하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이 바로 탄력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는 경제에서 탄력성 하면은 무조건 이게 나옵니다.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죠. 가격에 대한 수요의 변화 혹은 가격에 대한 공급의 변화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일단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상품 가격 변동입니다. 가격이 변해요. 예. 가격이 변동하는데 이때 수요량이나 혹은 공급량이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반응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탄력성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고요. 예, 둔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면 어떻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예, 탄력적이다. 둔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은 이거예요. 그럼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계산은 이거예요. 계산은 가격에 가격 변동률 분의 수요 혹은 공급. 저는 수량이라고 하겠습니다. 둘 다 합쳐서 수량의 변화. 수량의 변동률.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죠.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는데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시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혹은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은 가격이요. 가격이 A에서 이게 B로 변화했고요. 수량은요 C에서 D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구하는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기존 가격이 A였고 바뀐 가격이 B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는 겁니다. 기존 가격 있고요 분의 기존 가격에서 바뀐 가격을 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거 분의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수량에서 어떻게 변화했는가? 기존 수량에서 바뀐 수량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률이다. 무언가의 변동률이다 라고 한다면요. 꼭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존 수치 그리고 기존 수치 빼기 바뀐 수치
바뀐 수치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요.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 이렇게 구하시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고 구하시면은 돼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거 예시를 들어드리긴 할 건데 지금은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여기 안에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 문제들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는 질문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로 하나씩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요. 처음에 이 D라고 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탄력성 0이라고 되어 있네요. 탄력성 0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둔감하게 하는 걸까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수요가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분모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변했는데 가격 변동률이 분모니까 가격이 변했는데 뭐가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 0이 되려면은 수요량이 안 변해야죠. 수요량이 안 변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에 따른 수요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0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격이 변했는데 뭐가 안 변한 거예요? 수요가 전혀 안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완전 둔감한 거죠. 그렇죠? 완전 둔감하네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 완전히 비탄력적이구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과 상관없이 일정 양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하향 곡선이 되겠죠. 그렇죠? 우하향 곡선이 돼요. 가격은 계속 변하죠. 그렇죠? 그런데 뭐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수량은 전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는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량이고요. 뭐 이건 이제 더 안 써드려도 되죠. 그렇죠? 항상 세로축이 가격입니다. 항상 세로축 가격이에요. 네, 그래서 완전 비탄력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현실적으로 이런 건 존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보다는 커요. 근데 1보다는 작아요. 1보다는 작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완전 비탄력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죠. 비탄력적이다. 그럼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이 많이 변해도요. 많이 변해도 크게 소비량이 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쌀 같은 거죠. 쌀. 여러분은 어쨌든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지 간에 밥은 먹잖아요. 밥은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게 벌매도 불구하고 일정량을 쌀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돈이 많이 벌게 되면은 뭐 미친 듯이 먹을 수도 있죠. 그렇죠? 미친 듯이 먹을 수도 있지만 먹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먹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게 엄청나게 늘지 않아요. 막 2배로 급여가 늘었다고 해서 식비가 2배로 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바뀌어도 일정량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쌀값이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쌀을 소비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확 올라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에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래프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가격은 빠르게 변해요. 근데 수량은 조금만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ED는 1이에요. 1. 그래서 변동률이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위하고 그 분모하고 분자가 똑같아야 1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의 변동률과 수요량의 변동률이 똑같아요. 똑같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단위 탄력적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그 수요량이 변해도요. 그 수요량이 변했을 때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뭐는 변하지 않죠?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 가격이 변한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가격이 변하는데 가격이 한 10%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10% 변했으면은요. 수요량도 10%가 변해요. 수요량도 10%가 변해요. 그래서 가격이 10%가 올랐어요. 그럼 수요량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그렇죠? 10% 올라가면 10%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 가격이 올라간 만큼 10%의 수요량이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판매 수익 같은 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따가 다시 한번 할게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위 탄력적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는 한 번씩 나왔어요. 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 판매 수입의 변화가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판매 수량의 변화는 있죠. 약 10%씩 변화가 있죠. 그렇죠? 가격이 10% 떨어졌다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량은 10%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똑같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등락은 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양으로서 그 판매 금액적으로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D가 1보다 커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탄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탄력적인 경우는 이제 단위 탄력을 제가 안 그렸네요. 단위 탄력은 이렇게 정비례로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탄력적인 경우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가격은 이만큼밖에 안 변했는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존재를 하죠. 그렇죠?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이 월급이 늘면은요. 쌀이나 뭐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늘리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월급이 늘었어. 월급이 늘으면은 올해는 꼭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은 반드시 쌀 사야지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이번 달에 월급 받으면은 뭐 질러야지 막 이런 워너비 아이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워너비 아이템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이 되게 부담되는 금액이었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 워너비 아이템이 5만 원이 됐어요. 그렇죠? 미친 듯이 사는 거죠. 그렇죠? 미친 듯이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죠?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갑자기 싼 값에 나오면은 사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물건들은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탄력적인 경우는 사치제죠. 그렇죠?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가 반응하는 경우는 사치제의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이 비탄력의 경우는 어떻다는 거죠? 필수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ED가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렇죠?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가격이 뭐 거의 변하는 게 없어요. 변화할 게 없는데 그 수요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수요만 민감하게도 아니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거죠? 이런 경우에는 완전 탄력적 이렇게 부르고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면 없죠. 완전 탄력은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실제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가 나오냐? 실제 시험에서 많이 다뤄지는 건요. 이렇게 4개예요.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가 많이 다뤄지고요. 여기서 단위 탄력이랑 완전 비탄력도 생각보다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뭘 많이 물어봤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완전 비탄력이라든가 단위 탄력적인 경우에 수요량의 변화 그리고 수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거를 많이 물어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거 좀 볼게요.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결정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사치제. 사치제일수록 탄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필수제들은 내가 월급이 오르든 안 오르든 혹은 그 가격이 비싸든 싸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싸든 싸든 사야 되는 물건들은요. 크게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높아지든 떨어지든 일정량은 소비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사치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지금 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소비가 확 줄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대체제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물건을 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물건이 갑자기 값이 확 올라 버렸어요. 갑자기 확 올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갑자기 확 올라 버리니까 이 물건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일 수밖에 없죠. 왜? 이 물건 안 사고 다른 걸 사버리면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갑자기 비싸지면은 다들 뭐야 이거 왜 사? 그렇죠? 하면서 다 다른 제품으로 갈아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품의 가계 소득에서요. 그래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높을수록 탄력적이에요. 높을수록 탄력적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를 하나 사게 되면요. 이거 사게 되면 가계소득의 50%, 막 70%, 60%, 80%가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비싼 물건이고 이걸 사게 되면 우리 가계소득에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이 와요. 그렇죠? 그러면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물건이 갑자기 싸져서 가계에 타격이 별로 없게 돼요. 그죠?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럼 그때를 노려서 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상품의 가계소득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탄력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소비 기간이 장기적일수록 더 탄력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두고 이제 이거를 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갑자기 이제 우리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좀 많이 사놓을까? 이렇게 하는 거고요. 혹은 갑자기 값이 확 올라가게 되면은 어차피 뭐 언제까지 사기로 했으니까 지금은 안 사도 돼라고 하면서 소비를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 어떻다?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조금 시사적인 얘기를 좀 하다 보면요. 재작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담배값이 올랐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 저 갑자기 이제 좀 연도가 헷갈리네요. 어쨌든 담배값이 올랐죠. 그죠? 담배 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겠죠. 그죠? 2,000원 정도가 올랐어요. 원래 2,500원짜리 담배가 이제 4,500원이 돼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때 올릴 때 우리 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설마 세금 더 거들라고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정부에서 이야기했을 때 그 담배라는 거는 가격에 대해서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탄력적이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요는 아주 크게 줄어들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고 담배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국민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수요량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되죠. 그렇죠? 담배 끊으셨습니까? 네, 양심에 맡길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탄력적이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조금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리게 되면은 조금 사람들이 많이 끊지 않을까. 그렇죠? 좀 움찔하셨죠, 다들. 그죠? 담배 피시는 분들 움찔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10,000원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판매 수입이에요. 이 판매 수입과 관련해서 연관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탄력성이 직접 계산하는 문제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한 번밖에 안 나왔고요. 요거를 계산해서 이제 파악하는 문제, 판단하는 문제는 2번에서 3번 정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볼게요.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그쵸?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 어떻게 변화하는가? 요것부터 하나씩 볼게요. 완전 비탄력일 때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때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죠? 아까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요. 둔감하게 반응한다가 아니라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량이 0이었잖아요. 0.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수요가 변화가 없죠. 수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판매 수입은 늘죠. 판매 수입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쵸? 늘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요.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네 맘대로 해라. 그쵸? 수요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쵸? 이랬을 때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판매 수입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쵸? 판매량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가격만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 수입은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일 경우에는요. 조금 계산도 가능해요. 계산도 가능해요. 어떤 게 계산이 가능하냐? 얼마만큼 올랐는가? 판매 수입이 얼마만큼 올랐는가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는데 10% 올랐다고 할게요. 10%. 10% 올랐다고 했을 때 판매 수입은 몇 프로 오를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당연히 몇 프로 오를까요? 가격은 10% 오르고 수요는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판매 수입 몇 프로? 10%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10% 올라간다는 거고요. 가격이 10% 다운됐다고 할게요. 10% 다운됐을 때 수요량은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판매 수입은요? 당연히 10%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하나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죠? 가격이 10% 올랐는데 수요는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원래 10개 팔리던 게 10개 팔리는데 가격만 10%씩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 수입이에요. 판매량이 아닙니다. 판매량은 고정, 판매 수입은 증가, 가격만큼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잘 모르겠다. 질문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찍죠. 괜찮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비탄력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비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올라갑니다. 화살표로 2개 정도 표시할게요. 네, 이만큼 올라갔어요.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이때 그럼 수요는 어떻게 돼요? 네. 수요는 상대적으로 반응이 적게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왜?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수요는 조금만 변해요. 한 이만큼만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살표 한 개만큼만 딱 변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수요는 조금 떨어졌는데 가격은 올라갔죠. 더 많이 올라갔죠.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수요량이 떨어진 것보다 가격의 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반대로요. 가격이 화살표 2개만큼 떨어집니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랬을 때 수요는요. 수요는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는데 크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많이 오면 조금만 올라요. 그렇죠? 이만큼만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만큼 올라요. 그래서 이때 판매 수입은 어떻게 돼요? 판매 수입은 떨어지게 되죠. 왜? 수요량이 올라간 것보다 가격이 떨어진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이 떨어진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조금 보고 가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농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발생합니다. 농부의 역설. 농부 입장에서는요. 일반적으로 풍년이 들면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풍년이 들면은 좋아야죠.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풍년이 들면은 오히려 판매 수입이 감소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농부가 생산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풍년이 들어서요. 뭐가 많아진 거예요? 공급량이 많아진 거예요. 공급량이 많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죠? 풍년이 들면은요. 공급량이 많아지고요. 공급량이 많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게 됐는데 가격이 떨어진 것만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어차피 뭐 한 번 먹고 밥 한 그릇 먹을 거 싸졌다고 2그릇 먹고 이러진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 만큼 수요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판매 수입은
줄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판매 수입은 줄어들어 버린다는 거. 그렇죠? 이게 농부의 역설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탄력적일 경우에요. 단위 탄력적일 경우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수요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수요는 떨어지는데 가격이 올라간 만큼 똑같이 수요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10%가 올라가면 수요도 10% 떨어지고요. 그렇죠? 10%, 20%가 올라가면은 20%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간 만큼 수요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은 판매 수입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매 수입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졌는데 수요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 수입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굉장히 다들 익숙해지셨을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 탄력적인 부분 짧게 가겠습니다. 탄력적이에요. 그렇죠? 탄력적인 경우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갔는데요. 수요는 어때요? 수요는 탄력적이니까 더 많이 떨어지죠.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수요는 굉장히 민감하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보다 수요가 확 떨어져 버린 거니까. 그렇죠? 판매 수입은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판매 수입은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요령입니다. 요령. 가격이랑 수요 중에서 어느 게 더 많이 떨어졌는가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한다면은 기업 쪽이 이득이고요. 그렇죠? 가격 올라간 것보다 수요가 더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기업에선 손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어째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렇죠? 급격하게 증가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되죠? 수요가 더 많이 증가했으니까 가격보다 당연히 판매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요 정도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 문제 실제로 풀어 보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런 문제들이 가장 자주 출제되는 탄력성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시험에 잘 나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가지고 기업의 판매 수입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공급 쪽도 한번 봐야겠죠. 그죠? 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똑같아요. 그러면 ES가 0일 때, 이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 이렇게 부르죠. 네. ES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똑같이 어떻게 해요? 비탄력적이다. 1일 경우는 단위 탄력적이다. 그리고 1보다 클 경우는 탄력적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한대로 갈 경우에는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똑같네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래프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프가 달라요. 아까는 수요 곡선이었고요. 이제는 공급 곡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 곡선이 나와야죠. 공급 곡선 어떻게 그래요? 우상향 곡선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니까 가격이 변화해도 수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완전 비탄력. 가격이 크게 변해도 수요량이 조금만 변하는 비탄력. 그죠? 가격과 수요량이 공급량이 똑같이 변하는 단위 탄력적.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탄력.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조금 제가 못생기게 그렸는데 좀 빨리 그리려다 보니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완전 비탄력적인 거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아까 수요에선 없었어요. 수요에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공급 측면에서는 존재할 수 있어요. 가격이랑 상관없이 공급량이 일정해요.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부동산이죠. 그리고 문화재 같은 골동품, 골동품. 이런 거는 새로 생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부동산 뭐 새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원래 있는 땅 그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간척 사업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이제 특이한 경우 말고 특수한 경우 말고, 그죠? 자꾸 이렇게 창의적으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평소에 창의적이지도 않으시면서, 그죠? 부동산이나 골동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이랑 상관없이 공급량이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이라든가 탄력적인 경우는 뭐 똑같죠, 그렇죠? 비탄력적인 경우는 뭐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농산품 같은 거요. 농산물이나 뭐 기본적인 필수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탄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는 이제 탄력적인 제품은 일반적으로는 공산품이죠, 공산품. 생산량은 조절을 가능한 거, 생산량이 조절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탄력적이고요. 생산량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농산물이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공급량을 줄이고 싶죠, 그렇죠? 근데 풍년이 들었어요. 어떻게 줄일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풍년이 들고 안 들고 뭐 날씨를 막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죠? 공산품은요, 왠지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공장 폐쇄하면 되죠, 그죠? 그럼 되잖아요. 이제 꼬꼬면 막 그거 기억나십니까? 꼬꼬면이 굉장히 한 번에 잘 돼갖고요. 거기서 팔도 거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팔도에서 거기서 그 공장을 늘렸어요. 부서를 늘렸죠. 늘려서 이제 그걸 뽑았는데 굉장히 많이 뽑아냈죠, 그렇죠? 그러다가 하얀 국물 라면이 유행이 지났어요, 그죠? 그러고 나니까 뭐요? 당연히 공장을 바꾸잖아요, 그죠? 공장 기계 만드는 그걸 바꿔버려요. 그래서 몇 개를 없애버린 거죠. 생산 그거 양을. 이해되십니까, 그죠? 굉장히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민감하게 실제로 반응할 수 있으면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그럼 어떤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가? 이런 거를 조금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농산품보다는 뭐가? 공산품일수록 탄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산량을 조절 가능하다. 생산량 조절이 가능하면은요 탄력적이죠. 왜?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생산량을 줄이고 올라갔을 때는 생산량을 늘리고 이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탄력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추가 생산에 따른 추가 생산을 하는데 이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비용이 적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탄력적이죠. 왜? 갑자기 가격이 올랐어요, 그렇죠? 가격이 오른 그 순간에 어차피 추가 생산할 때 비용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막 찍어내는 거죠, 그렇죠? 막 찍어내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추가 생산 비용이 적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유휴 생산 시설이요.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많을수록 탄력적이에요. 유휴 생산 시설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가동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동하지 않고 있는 시설,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설들이 많으면요,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을 때 그때는 바로 생산 시설을 가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력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수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다 보셨고요. 이거 말고도 탄력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봐두셔야 될 게 있어서 그런 것들만 조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이거는 수요가 반응하는데 무엇에 대한 반응도를 보는 거예요? 소득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소득에 대한 반응.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본 건 뭐예요? 가격 탄력성이고요. 가격 탄력성. 여기서는 소득 탄력성이죠. 소득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또는 둔감하게 반응하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것보다는 그거예요.
소득이 올라갔을 때 일반적으로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득이 올랐어요. 그때 수요가 정상적으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올라가면 수요는 올라가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죠?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면 더 많이 수요를 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그 구입을 하고 더 많이 지르시고 그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소득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예요? 정상제다 이렇게 부르는 재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소득이 올라갔는데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게 있어요. 네, 수요가 감소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냐? 있죠. 소득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어요. 어떤 경우? 연탄 같은 경우,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죠? 연탄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이 늘었어요.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줄어들죠. 왜? 소득이 늘면은 굳이 연탄 안 뗀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연탄 안 떼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보온을 할 수 있는 가스 같은 거 쓴다는 거죠, 그렇죠? 돈이 없을 때나 연탄 쓰지 돈 많으면은 연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제죠. 열등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치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요. 그렇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죠. 그렇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 사치제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고요.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제 필수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둔감하게 반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쌀 같은 거 그렇죠? 아무리 소득이 늘어도 이거를 더 많이 사거나 뭐 일부러 사재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A제하고요. B제가 있다고 할게요. 이때 A제의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 변화가 있었을 때 여기 B제의 수요 변화 요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분모는 뭐냐? 분모는 A제입니다. A제. 계산은 어떻게 하냐? A제 가격 변동률 있고요. 분의 B제 수요 변동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좀 그래프를 보면서 볼게요. A제 가격이 변했어요. 가격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A제 가격이 상승했는데 B제 수요는 떨어져요.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그러면 어떤 걸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A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B제 수요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역방향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냐? 바로 이거죠. 그렇죠? A제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라고 칠게요. A제가 돼지고기예요. 근데 돼지고기 가격이 갑자기 팍팍 올라요. 미친 듯이 오르죠. 그렇죠? 미친 듯이 오르니까 돼지고기의 사람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서 뭐도 같이 안 먹는 거예요. 상추, 고추, 마늘 이런 거 같이 안 먹는 거죠. 그죠? 그 고기 먹으면서 같이 먹는 그런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더 안 먹는다는 거예요. 특히 쌈장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죠. 그죠? 고기를 안 먹는데 무슨 쌈장을 먹어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제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A제 보완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죠. 그렇죠? A제 보완제다. 이런 경우에 보완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교차 탄력성이 역방향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보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페이지에 보시면요. 어디 나와 있냐면은 잘 못 찾으실까봐 10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104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뭐 멀뚱멀뚱 보지 마시고 그렇죠? 여기 책 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격이 올라갔는데 같이 올라가요. 수요가 같이 올라가요. 그렇죠? 같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방금 얘기하는 거 똑같네요. 그죠? A가 돼지고기입니다. 이제 돼지고기요. 돼지고기 값이 올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고기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돼지고기는 올랐지만 고기는 포기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닭고기나 소고기로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을 때 비제, 소고기나 닭고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죠?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 대체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떤 걸까요? 이런 경우는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독립제 이렇게 부릅니다. 독립제 이렇게 부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더 하실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될 거는 어떤 거였죠?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요. 거기에서 기업의 판매 수입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 판매량과 판매 수입을 물어보는 문제, 그런 것들 조금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 혹시라도 고난이도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교차 탄력성이 나오고 교차 탄력성의 그래프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 보완제냐, 대체제냐 이런 관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여기 탄력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좀 자세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좀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을지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한다면요. 질문 남겨주시고요. 질문 남겨주시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제가 다시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